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야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여러가지 이 초보분들, 특히나 에덴과 혼돈을 시작하시면서 뭔가 아직까지 좀 헷갈린다, 그리고 자신의 성에 대해서 무언가 아직 조금 2% 부족할 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직업, 직업이란 게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탈자에서 2차 직업으로 공성대장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직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업 홀에 가시면 직업 설명서, 왕국 임무, 직업 등등이 있죠. 우선 직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농민, 약탈자, 상인, 장인 이렇게 해서 직업이 존재하고요. 직업은 아무 때나 변경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왜 제가 변경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직업 변경이 성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일정 횟수로 한 번씩 무료로 변경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25성이 됐을 때 결국에는 딱 한 번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직업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전직하겠습니까 하고 뜨고 직업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직업 변경 가능 횟수가 0이 되었을 때 또 직업을 변경하시려면 과금, 게임사가 좋아하는 과금, 돈이야 돈, 뭐래도 다 돈이야. 6,000원이죠 6,000원. 뭐 직업 한번 바꾸는데 뭐 6,000원씩 들고 말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직업을 변경하려면 과금을 통해서 직업 변경권을 구매하셔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업 변경 시에 가장 많이 궁금하신 점이 직업 레벨, 직업 스킬. 자, 공성대장 118렙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키핑. 다른 직업으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약탈자, 즉 공성대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 레벨과 포인트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업을 올리신 다음 자신의 목표치까지 도달을 하셨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리고 직업 카드 사용이 있는데, 카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직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일 받을 수 있는 왕국 미션 추가를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직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무 경험치에 따른 백분율, 즉 매일매일 들어오는 직업 레벨 경험치에 이 추가적인 경험치도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는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제가 몇 개 이거를 빼기도 해보고 넣어보기도 했는데 이거 테스트하려면 며칠 걸린단 말이죠. 근데 해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좀 추가됩니다. 근데 그날그날 애들이 어떤 날은 막 갑자기 막 제 클래스에 많은 임무자가 투입돼가지고 갑자기 경험치가 늘어난 날도 있고 이래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도 적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통영 위치, 연맹 위치, 직업 위치, 수익 위치가 있습니다. 수익 위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 자신에 대한 그냥 버프예요. 내 자신만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직업 위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 직업에 관련된 그냥 버프예요. 경험치만 늘려줍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일단 약탈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맹 위치 같은 경우는 연맹 카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연맹 위치에 카드를 등록시키시면 자신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맹 대표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뜨죠? 그러면 각종 지금 버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연맹원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맹에 이런 농업학자, 귀부인, 장인 있으면 좋아요. 지금 장인도 보시면 건축 시에 소모되는 철과 목재를 굉장히 감소시켜주죠. 이게 3%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자재 1억씩 들어가는, 몇 억 들어가는 건물 많습니다. 그거에 1%만 해도 몇 밀리언씩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에덴과 혼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할 점. 당장 내일부터, 즉 월요일부터 공지에 설정된 신청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 혼돈의 전투에서 혼돈의 전투가 에덴과 혼돈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 자, 에덴 시즌 X 컨플릭트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시작까지 남은 시간 하루로 나오는데, 하루 뒤에 시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 뒤로부터, 에덴 같은 경우는 제가 에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뒤부터 신청 기간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청 기간을 받는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신청 기간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날 매칭이 적용이 되어 돌아오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에덴 맵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에덴에 처음에 연맹을 등록하는 방법은 길드가 아닙니다. 연맹입니다. 연맹 단위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서버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랑도 관련이 없고 연맹에 오직 R5만이 에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 에덴 등록을 마치고 나면 연맹원 탈퇴와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에덴 시작하기 전까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미리 사전에 인원 점검을 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아무 날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덴이 시작되면 길드와 연맹 탈퇴할 때 하루간의 딜레이가 발생해요. 탈퇴할 때 하루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연맹 등록 기간에 누군가 신규로 가입하면 같은 맵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산 가족이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시즌 보상을 보겠습니다. 보상을 보시면 지금 보면 병영 보상, 우승 보상, 패배 보상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남북전쟁용 보상입니다. 남북전쟁은 남과 북 진영으로 나뉘어서 두 진영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승과 패배 보상만 존재를 하고요. 병영 보상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길드에 대한 전용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상도 존재를 합니다. 발전 보상에 보면 개인 성과, 이거는 기존 에덴과 동일합니다. 개인 성과 포인트에 따라서 보상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고요. 자, 근데 이게 개인 성과가 생각보다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에덴 한 중반 치르더라도 만점 이제 간 넘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 이거를 빨리 올리시는 방법은 에덴에서 엘리트를 오픈을 하시고 에덴 엘리트 메뉴에서 퀘스트를 깨는 거예요. 빨리 퀘스트를 깹니다. 퀘스트만큼 정말 개인 성과 포인트를 많이 올려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길드 성장 같은 경우는 길드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총 따져보면 보상이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에덴에 대한 이런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에덴을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일반 전념 초기화죠. 보시면 사용 후 모든 전념 초기화 쿨타임 7일. 자, 오늘부터 7일 동안 쿨타임이 돌아갑니다. 에덴을 하건 말건 말 그대로 내 전념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념을 이렇게 스킬을 담아놨죠. 현재 전념이 저 같은 경우는 레드가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에덴을 시작했을 때 바로 파란색 6시를 찍고 또 한 번 초기화를 해서 원래 내가 가려고 하던 방향 파란색 3시 찍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미리 일반 초기화권을 사용해 놓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금, 게임사가 좋아하는 과금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오늘 바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메뉴에서 바로 사용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킬은 없어지게 되죠. 이 상태로 일주일을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반 전념 초기화 아이템의 쿨타임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 이 시간이 되면 저는 다시 초기화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에덴 입장과 동시에 전념 포인트를 강공 방어를 찍어서 빠르게 건설을 한 후 이어서 일반 전념 초기화권을 사용해서 한 번 더 초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 다음 주 킬 이벤트는 스킬 없이 하겠죠. 네,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야는 항상 맞고만 다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래 맞으나 저래 맞으나 아픈 건 매한가지. 자, 그리고 혼돈도 비슷합니다. R5가 R4들과 함께 다 같이 건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연맹원들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연맹원들 또는 농장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서 연맹이 최대 힘을 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혼돈도 시작과 동시에 건물 배치부터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꾸미기죠. 꾸미기. 정말 무슨 예를 들어서 설계사 같은 게 된 기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길게는 이틀씩도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거 할 때 옛날 혼돈 생각하면 진짜 심시티 연맹센터 주변에 특히 연맹센터 1이죠. 꼭 말을 안 들어. 이게 중요한 지점에다 딱 필요한 이 구조물을 박아야 되는데 그냥 일단 자기 멋대로 박아놓고 이게 구조물마다 내구도나 방어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근접한 곳에 강력한 방어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최대한 늦게 천천히 연맹센터 1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에 타일작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최강왕국에서 워밍업 주간이죠. 워밍업 주간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일요일날 대회전 추첨을 누르셔서 터치하여 보기, 그리고 추첨 결과를 누르시면 다음 주에 우리 상대가 누군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35서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69서버와 최강왕국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의 원칙으로 인해 1번, 2번 중에 이긴 사람과 3번, 4번 중에 이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붙고요. 진 사람은 진 사람끼리 그 다음 주에 붙고 똑같이 5번, 6번, 7번, 8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예상하건대 다음 주에 69서버와 붙고 우리가 이기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겨가지고 그 차주에 134서버를 만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86보다 134가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올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와,
구야네 동네는 뒷서버를 만나지를 않아요. 항상 우리 앞 선배님들 주말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병사가 나만 하질 않아요. 빡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다음 최강한국 전략과 전술을 미리 협의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자 협정 같은 경우도 빠르게 준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워밍업 주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최강한국이 시작되면 돌아오는 차주 월요일은 채집이 다시 등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채집을 미리미리 일요일에 보내놓으셔서 월요일에 채집을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도록 미리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월요일날 최강한국 시작과 동시에 바로 구박을 찍고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서버 점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채집을 복귀시킬 때는 본성을 누르시고 소도시 버프로 들어가셔서 최강한국 포인트 증가권을 먼저 사용하신 후에 채집 속도 증가 버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채집 시간은 1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채집 증가 속도 50%를 받게 되면 1일 동안 채집한 양의 50% 가속이 같이 적용돼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채집한 양보다 50% 이상의 수확물을 들고 온다는 셈이죠. 그러면 그에 따른 포인트도 당연히 훨씬 많이 받습니다. 미리미리 채집 증가 포인트를 채집 증가 속도 미리미리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말고 최대한 계셨다가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구매하신 분께서는 이렇게 무역협정 구매 후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채집속도 증가 버프를 키시는 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60%죠. 굉장합니다.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과 방어 버프는 항상 사용을 해두지만 채집속도 증가 버프는 무역협정 구매 후 돌아오는 월요일날 버프를 키는 편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혼돈에 대한 또 다른 팁입니다. 이렇게 연맹 메뉴에 건축에 들어가시면 혼돈에 관련된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괴 드래곤 스펠은 말 그대로 디스트로이어죠. 네, 그리고 연맹 스톤이 존재하는데 공원 미리 하지 마세요. 공원을 그냥 스톤만 주구장창 연맹 상점에서 스톤만 주구장창 구매를 합니다. 스톤만 열심히 구매를 해서 공원을 하는 거는 혼돈이 시작되고 난 후에 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개인 포인트를 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연맹 점수도 또한 혼돈이 오픈된 후에 공헌을 하시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부를 해가지고 괜히 애꿎은 스톤은 스톤대로 꼬라박고 점수는 못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시면 아깝죠. 어쨌든 포인트 한 개라도 소중하니까요. 자, 이번엔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옵션에 각종 여러가지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우선은 퀘스트 표시 설정. 이건 뭐냐면 도시 화면의 퀘스트 표시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현재 켜져 있죠. 이것을 끄게 되면 화면 밑에 왼쪽 하단에 일일 퀘스트, 주요 퀘스트 이 창이 뜨지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는 퀘스트 따위는 원치 않아. 그딴 건 개나 줘버려. 이러신 분들께서는 그냥 이렇게 꺼두신 상태에서 깔끔한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 아이콘들은 다 왜 안 사라지니?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인데 의미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게임상 좀 이런 거 세심한 이런 디테일이 좀 아쉽죠. 네, 어쨌든 키고, 자, 건축 업그레이드 마킹 숨기기는 이런 용도입니다. 현재 보시면 제가 우연찮게 성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제가 행군 캠프가 하나가 24예요. 25레벨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건물 레벨 옆에 녹색 화살표가 존재합니다. 이 의미는 이 건물은 현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즉 내가 충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자원과 그리고 건축 대기열의 장인 한 명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으니 업그레이드 눌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옵션에 마킹을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숨기게 되면 자, 표시가 사라졌죠. 제 자원과 상태는 그대로인데 표시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 뭐 신경 쓰시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와, 나 화요일날 드디어 뭐 하나 할 거 생겼다. 이거 하나 하면 3박 아니야 이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거? 자, 더보기 전투력 얼마지? 자, 현재 전투력이 9746인데 13,000으로 13,200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약 2550 증가하네요. 정확하게 2550이면 곱하기 1000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종 버프들과 연구에 따른 표창 마스터에 따른 이런 걸 적용을 하려면 6배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2.5밀리언에 6배 1200만 즉 1200만 1500만 와 6박 6박은 아니구나 3박
일단 3박 깔고 갑니다. 아, 너무 좋아. 저 화요일날 3박 공짜예요. 와, 진짜 매주 화요일마다 진짜 할 거 없어가지고 못 올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런 거라도 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다음 옵션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옵션 들어가시면 3D 효과로 시작하면 월드맵은 3D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좀 시스템에 조금은 빨라지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는데 일단 제가 체감하기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다른 옵션으로 가보면 VIP 특혜, 채팅방에 VIP 신분을 표시하시겠어요? 라고 이 옵션을 키면 VIP 상점에서 VIP 특권이 구입한 사람에 한해서 채팅창에 VIP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VIP 레벨과 함께 아이콘이 붙죠. 소위 말해서 간지. 저게 개간지인데 단점이 VIP 3레벨. 3레벨에 저거를 키면 왠지 뭔가 없어 보여. 정말 뭔가 5레벨은 넘사벽이야. 저 사람은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이런 강력한 힘이 뿜어져 나오는 이 아우라죠, 아우라. 포스가 저 사람은 살벌하구나. 4레벨 정도는 돼야 딱 채팅창에 VIP4 딱 각인이 딱 박혀야 세구나. 한 가닥 하겠네. 저 사람은 돈 좀 쓰는구나. 이런 느낌? 근데 VIP3 각인이 딱 박혔는데 저 신분이 나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뭔가 이 사람 왜 4레벨 안 찍었지? 이런 약간 느낌. 뭔가 이 사람은 세지는 않고 그냥 게임 열심히 하는, 아니 저 VIP 뭐하러 열었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상 버튼 숨기기는 숨겨진 가상 버튼 기능 활성화 여부에 관계없이 가상 버튼이 켜지는 게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특히나 이 뒤로 가기 홈 버튼 이거 있죠. 특히 갤럭시 요즘 최신형들은 그 뒤로 가기 이런 이 슬라이드 바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이러잖아요. 게임할 때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할 때 있어요. 근데 저거를 그냥 꺼버리면 그 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 되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이 스치더라도 그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게임사에서 기능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S21 가지고 갤럭시 S21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거 키도 끈 거랑 관계없이 그냥 다 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과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다른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이폰은 저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나저나 게임사야 아이폰 그 제스처 그것 좀 해줘라. 진짜 뒤로 가기 누를 때마다 귀찮아 죽겠다 진짜. 아이폰 좀 제스처 기능 게임에 좀 적용시켜서 화면 틱틱틱 돌리면 옆으로 휙휙휙 뒤로 가기가 돼야 되는데 요즘 세상 뭐 신석기 시대에서 게임 만들었나 왜 그런 기능을 안 해놓은 거야.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컬 캐시 내용 삭제는 말 그대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투 보고서들 이런 전투 보고서 그리고 전투 보고 메시지 등등 이런 게 전부 다 저장이 됩니다. 말 그대로 내 휴대폰 또는 사용하시는 기기의 로컬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게임이 좀 무거워져요. 가뜩이나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가 용량이 작은 게임은 아니에요. 작은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이 무거워지고 버벅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로컬 캐시 내용 삭제를 눌러주시면 그런 저장됐던 내용들이 싹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싹 다 지워져요. 하지만 게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새로운 게 다시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단 저장해놨던 메시지 등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미리 안 해두셔 놓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누구랑 제가 한바탕 했는데 증거로 이제 딱 예를 들어서 뭐 애들한테 이제 증거를 제출을 하려고 스크린샷을 모으려고 딱 봤는데 내가 그 전날 로컬 캐시 내용을 싹 다 지운 거야. 게임에 렉 걸리기 싫어갖고 메시지가 없네. 나만 그냥 입으로 이 말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야. 이거 분명히 사실인데 당사자는 아니라 하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진짜. 내가 설마 없는 걸 있다 그러고 있는 걸 없다 그러겠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로컬 캐시 내용을 삭제하고 나면 게임이 조금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걸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킬 이벤트 하기 전에는 항상 저걸 누르는 편이긴 한데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고 저거를 삭제하고 바로 재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임 캐시 삭제는 이건 굉장히 무서워.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말 그대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가 여태껏 업데이트 받거나 뭔가 기타 이런 부수적인 데이터들, 생각보다 게임에 처음 들어가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게 많아요. 왜냐면 실제 게임의 다운로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게임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이 게임 실행할 이 프로그램만 받게 되면, 앱만 받게 되면 기본 말 그대로 번들, 기본 사양만 설치가 된 상태로 처음에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게임에 들어가서 내가 각종 행동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옵션 창을 연다든가 뭐 연맹 센터 창을 연다든가 각종 이런 소지품 창 기타 등등을 열게 되면 처음 최초에 열 때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각종 데이터들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 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서버에 대한 부하를 줄이면서도 평소에 플레이할 때 그 저장됐던 데이터를 임시로 불러와서 쓰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게임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CPU에 캐시가 달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쌓여 있게 돼요. 그래서 게임을 업데이트 하시거나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또는 게임이 정말 너무 느려진 것 같고 약간 렉 걸리고 와 이거 다 왜 이러지? 내 핸드폰이 문제 있나? 이런 거 하실 때 한 번씩 삭제하시면 정말 깔끔해지긴 하는데 단 문제가 저거 눌러서 처음부터 튜토리얼 다시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와 저도 저거 할 때마다 튜토리얼 다시 하는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장 몇 번 만들어 본 분들은 아마 저 의견에 제 말에 공감 200% 하실걸요. 튜토리얼 한 번 하는 게 너무 짜네. 진짜 한 10여 분 걸리는데요. 이제는 눈 감고도 누를 것 같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눌렀는데 튜토리얼 안 하고 그대로 게임이 진행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이벤트 문제 피드백, 이 이벤트나 기능의 문제 피드백을 보류할까요? 네. 이거를 보류를 안 해놓고 뭐 하게 되면 게임 내에서 이것저것 할 때마다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게임에서 렉이 걸리겠죠. 뭐 물론 그 데이터 전송량이 정말 미비한 양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좌표 기능 설정 이거 같은 경우는 켜두시게 되면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연맹창이나 국가창 또는 길드 채팅창에 좌표가 자동으로 계속 찍힙니다. 정말 쓸데없는 기능 같아요. 저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저거 막 중구난방으로 개나 소나 저거 막 켜놓고 게임을 하잖아요. 아 채팅창 더러워집니다. 대화도 안 되고 분간이 안 돼요. 지금 타겟이 뭔지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요. 차라리 중요한 지휘관들이 포인트마다 딱딱 찝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아 일일이 저거 하는 거보다 그냥 아니 눌러서 성이든 무슨 뭐 타겟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눌러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공유 누르시면 됩니다. 연맹창이든 왕국이든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눌러서 공유 누르시면 채팅창으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것도 팁이라면 팁이겠지만 이것도 초보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자, 이 별 3개를 누르면 개인 좌표, 연맹 좌표 해서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연맹 좌표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표기가 지도상에 매겨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맹의 R4 이상만 사용이 가능하며 여기에 각종 옵션들이 있죠. 시작 3분 전에 연맹원에게 자동 알림, 게임 세계 시간 설정, 게임 세계 시간 설정에 적절한 시간을 설정해주고 시작 3분 전에 연맹원에게 자동 알림을 체크를 해두면 저 정해진 맞춰진 게임상의 시간이에요. 게임상에 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연맹원들에게 알람이 뜨게 됩니다. 에덴이나 혼돈 뭐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집결 명령 기다려주세요. 뭐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지우고 자신이 원하는 거 쓰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쓰면 돼요. 혼돈이나 에덴 같은 경우에 보통 타겟 몇시 뭐 누구 몇 명 뭐 누구 뭐 모이고 팀을 만약에 나눴다. 팀 1, 2, 3, 4야. 그럼 팀 1 타겟 어디 하나 팀 2 타겟 그리고 배너는 누구 뭐 이렇게 정해서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식별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개인 좌표 같은 경우는 맵에서 이렇게 북마크 자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이게. 자 여기 북마크 즐겨찾기 이게 통용되는 마크잖아요. 어느 기기를 눌러봐도 북마크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신이 저장해놓은 리스트가 이렇게 뜨게 되고 지울 때는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 체크하는 곳이 나오고 체크한 다음에 휴지통을 누르면 이게 휴지통이래. 나 처음에 이게 뭐지 이게 대체?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눌러보고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정말로 선호 위치를 삭제할까요? 네, 확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위로 고정할 수도 있어요. 자 즐겨찾기를 추가를 할 때 여기 보시면
탑에 고정하시겠어요를 체크를 하고 하면 앞으로 이 위치는 내가 즐겨찾기를 얼마나 뭐를 추가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항상 상단에 고정입니다. 이 위치는. 저는 당연히 나의 농장, 제 집을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즐겨찾기를 추가해도 나의 농장이 고정으로 위에 뜹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최대한 초보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찾는 거. 자, 좌표 입력할 때 이것도 좌표 입력을 어디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지도상에 이 좌표를 그냥 숫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숫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왕구 몇 서버 좌표 어디, 그리고 돋보기를 누르면 글로 이동해요. 돋보기를 누르면 거기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몹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각종 이렇게 몹들이 존재하죠. 야, 야만거인 내가 25레벨 해야 되겠다. 이걸 올려요. 이렇게 15, 20, 25까지 올려요. 이동 딱 누르면 내 성에서 가장 가까운 25레벨 야만거인이 자동으로 서칭이 됩니다. 찾아는 지는데 문제는 이게 가끔 오류가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완전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서버에서 인식하는 시간차가 있는 건가, 뭔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먼데 있는 걸 찾아주거나,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안 돼요.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100km 정도 반경 내에 없다, 안 나와요. 그냥 없다고 나옵니다. 사람 속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목재나 철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찾으면 가장 가까운 철 10레벨 이렇게 찾아줍니다. 근데 보통 10레벨은 먹으면 안 돼. 내 거 아니잖아. 내가 설치한 거 먹어야지. 뭐 같은 연맹원끼리는 뭐 많이 허용을 합니다. 먹어도 된다고 많이 허용을 하고 제가 봐도 그럴 수 있는데 내 성 어디 갔니? 내 성이 없어졌는데 이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이 팁 관련된 것들은 빠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빠른 말이라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거나 하시는 분 있으면 돌려감기 몇 번씩 영상 좀 보세요. 여러분 조회수 좀 올려줘야죠. 요즘 조회수가 영상 하나당 1000개가 안 나오는 영상들이 대부분인데 꾸야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구독자도 중요하고 조회수도 중요하고 많이들 봐주시고 주변에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꾸야가 힘이 나요. 으쌰 자 해보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꾸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한 분이 보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팁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도 초반에 이런 간략한, 생각보다 상당히 간과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을 몰라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에덴과 혼돈 시작하시는 분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시작하시는 분들은 R5가 에덴에 신청 등록하는 거 다음 주에 등록을 하는 기간이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꼭 빼먹지 말고 미리미리 연맹원들과 상의를 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야입니다.